되면은 계속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건지 어떤 저희야 뭐 있겠어요. 주인이 건물 되는 사람이 네네네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비워달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저희들이야 뭐 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지금 임대료는 안 내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시죠? 아직 네. 전부달까지 냈어요. 아, 내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한 근린주택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토지 면적이 무려 57평이며 총 3층으로 건축된 근린주택입니다. 지하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그 외 2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죠. 역세권에 소재해 있으며 지하 및 1층은 상가 임대차 구성을 통해 월세를 받으며 2층 및 3층은 전세 구성을 통해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쯤 되면 야, 비싸겠는데? 나와는 먼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이런 상식을 벗어난 금액대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 7억 원부터 출발하여 현재 30% 저감된 4억 8천만 원대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즉 수도권 신축 빌라 한 개 호실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에 3층 꼬마 빌딩을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57.2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138.5평으로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6억 9,700만 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30% 저감된 4억 8,800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의 건축물의 현황은 지하층 제외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죠. 평수는 각각 29.86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의 건물도 존재합니다. 베란다 및 창고 등으로 19평이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기에 사용 수익함에 있어 별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낙찰 후 인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2년도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럼 현재 점유 중인 임차인들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보증금 합계 3억, 월세 합계액은 70만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모두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인 2012년 07월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별도 대항력이 없으며 인도 명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인프라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1호선 부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해 있어 직주 근접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단지 아파트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환경의 인프라 또한 양호한편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매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64평 단독주택이 9억 8천만 원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1,523만 원에 책정되어 있죠. 그 외 경매물건과 동일한 상가주택의 경우 12억 5천만 원에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이 또한 토지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약 2천만 원에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최소 시세 평당 1,500만 원 곱하기 현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 57평을 계산해 주면 약 8억 5,500만 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경매 시작가 4억 8천만 원은 주변 시세 대비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부계역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직주 근접 및 학군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 다가구 및 상가주택의 시세 대비 약 50%인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주변 빌라 한 채밖에 살 수 없는 금액대에 토지 57평과 건물 140평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물건이죠.
하지만 1991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건물의 일부 노후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즉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선행되셔야 하죠. 자,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경매 물건의 컨디션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부계역 역세권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입지 환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여주세요.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4차선 도로가 근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약 5분만 걸어가면 부계역이 있으며 좌측으로는 7호선 불포천역 등이 소재해 있죠. 즉 교통의 편의성과 우량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구성한 지역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이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하는 이 이면도로로 진입해서 도보 1분 거리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지로 출발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오늘 경매물건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신축하기 딱 좋은 57평대의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역세권의 소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출구 전략이 가능합니다. 즉 다가구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묽은색 건물을 신축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디벨롭의 기술력이 없다면 신축이 가능한 신축업자에게 단기 매도를 진행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991년도에 사용 승인돼서 극강의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즉 신축 및 리모델링의 가치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투자하기 어려운 경매물건이죠. 그래서 디벨로퍼의 기술력은 필수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투자가들이 보지 못하는 부동산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차별점을 만들어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남들은 다 현재의 가치를 보고 부동산을 투자하지만 디벨로퍼는 현재의 가치가 아닌 해당 모습이 변경됐을 때의 해당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수익률을 만들면서 차별점을 만드는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부동산 경매 투자에 있어서 단순히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로 판다는 개념이 아닌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옷을 입혀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끔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매물건에 우선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해당 경매물건이 이 건물이거든요. 자, 딱 봐도 극강의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타일들은 전부 깨진 상태가 육안상 봐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상태이면서 외관상 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투자가분들은 이런 부동산을 보면 아유 저걸 어디다 쓰겠어, 줘도 안 갖겠다 이러면서 해당 부동산을 외관상 보는 시선으로만 저평가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동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외관상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분들이 입찰하지 않겠죠. 자, 이 부동산은 상당히 매력 있구나. 이 노후된 건물들이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경매 물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더 심각하게 훼손됐으면 좋겠다, 더 심각하게 지저분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장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외관상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우 흡족하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이 4차선 도로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소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폭 또한 최소 6m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및 리모델링에 있어서 전혀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내부의 컨디션을 유출할 수 있는 샤시 상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를 한번 보시면 조금 외관상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상태들보다 샤시의 상태는 의외로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집 내부의 컨디션은 일부 수리가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네요. 이게 보시면 전면부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측면은 빨간 벽돌 집이죠. 통상 이렇게 합니다. 외관상 보이는 정면부에만 이 리모델링을 하고 측면부는 건들지 않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보이면 도시가스 함이 보이는데 도시가스 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거의 80% 이상이 중단돼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은 약 한 70% 내지 80% 상태가 공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도 조항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경매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와보시면 이쪽이 우리 해당 목적지인데 1층에 뭐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다가 보관해 놨어요. 이렇게 뒤에 짜투리 토지가 있네요. 여기다 원래 주차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전면부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주차는 못 합니다. 그냥 창고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이 창고 약 3평 정도 주고 두게 되는 거 이 제시외거든요. 근데 매각에는 전부 포함돼서 사용 수익함에 있어 별도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보면 뭐 스티로폼 같은 게 많고요. 플라스틱도 많고 각종 목재, 그리고 다이, 고무 다이아, 화재 설비 뭐 이런 것들 다 있네요. 상당히 많은 집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로 쓴다고 보여지죠. 저기 보면 뭐 밥그릇 같은 게 있는 건데 개도 키우나?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있었던, 제가 반대편에서 아까 봤거든요. 뒤에 후면 부분을, 이 짜투리 토지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쪽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건축을 통해 노는 토지가 없이 잘 구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저렇게 내려오는 풀들은 뭐예요? 저게 호박인가 가지 같은 게 뭐 열려 있어요. 오이 같은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경작 행위를 하면서 나만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의 확보는 아까 그 전면부에다가 그냥 가게 앞에다가 한 2-3대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다 떼갔죠? 에어컨 다 떼갔고 창문도 크랙도 있고요. 건물의 상태는 매우 불량합니다. 지금 자, 건물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낙찰되면은 계속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건지 어떤 저희야 뭐 이것의 주인이 건물 되는 사람이 네네네 계속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비워달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저희들이야 뭐 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지금 임대료는 안 내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시죠? 아직 네. 전부터까지 냈어요. 내셨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뭐 누수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여기는 누수 없어요. 누수는 없어요. 저 뒤에 창고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쓰고 옆에서 하나 쓰고. 여기 건설 장비 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여기 하나 쓰시는 거구나. 뒤에 창고 2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후에는 뭐 낙찰자가 와서 협상하는 대로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죠? 그렇죠. 물건이 너무 반듯하다 보니까 반듯하잖아요. 토지 모양도 그렇고 도로변도 그렇고 역세권이니까. 역세권이고 하니까 물건은 좋아서. 그리고 뭐 또 주변 시가들이 다 높으니까. 네, 그렇죠. 워낙 저렴하게 좀 나오기도 했고 오늘 건물만 잠깐 보러 온 거니까 말씀 나누고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 글씨 보이세요? 고양이가 계속 집으로 들어오니까 계단에다가 어디에다가 압정을 깔아놨대요.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저것만 무시하고 들어갔으면 발에 구멍 날 뻔했어요. 피가 송송송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압정을 피해가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층이거든요. 이게 지층은 29.86평으로서 근생 건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로 보여지고요.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먼지들도 많고요. 근데 지금 어두워서 압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압정 없는데 그냥 압정 있다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압정이 어디 있는 거야? 야, 여기 이렇게 또 어두워. 자, 오늘도 공포입니다. 고양이가 튀어나오고 압정이 있고 각종 먼지와 쓰레기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열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엄청난 위압감의 지층. 문 열어볼까요? 다행이다.
잠겨 있는 게 다행이다. 안 열립니다. 잠겨 있어요. 여기 내부는 29.86평이고 중앙에 벽이나 뭐 내부 컨디션 어떤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현재 잠겨 있습니다. 근생이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앞쪽 깔아놨는데 앞쪽은 한 개도 안 보여요. 다행히도. 근데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발바닥에 앞쪽 3개가 박혀 있고, 그죠? 지층 장기간 공실. 제 생각에는 신축할 때 큰 문제성은 없으니까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층 우편물함이 여기 있네요. 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컨디션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주택입니다. 2층은 주택이고요. 29.86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호실로 세팅되어 있어요. 역세권에 반듯한 토지 57평을 전부 소유하는데 4억 8천.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황상은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 쓰레기들이, 청소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1호, 202호 29.86평으로서 약 15평씩 1.5룸 혹은 2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다 공실일 거예요 아마. 아까 보니까 계량기 다 뜯어온 걸로 보이지니까. 공용 부분에서 불도 안 나오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함도 밖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용 안 한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층도 올라가 볼게요. 3층도 29.8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택 1개 호실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원래 3층 주인 세대 301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302호도 있네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뭐 수사관이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경찰서 출석하라고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차피 이거 다 리모델링 및 신축해야 되는 거라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이 또한 공실로 보여집니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이번에 장마라. 근데 뭐 누수나 뭐 이렇게 심각한 결로 이런 거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뭐 옥상도 한번 가볼까요? 옥상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옥상인데 역시나 처참한 환경. 보세요. 누수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옥탑 이거 한 7평 정도가 제시외거든요. 매각에는 포함됐습니다.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를 누가 살 것 같은 느낌이. 한번 봐주세요. 누가 살 것 같은 느낌이 쫙 해서 천천히 한번 쭉쭉 훑어봐 주세요. 음산하죠. 자, 요게 창고 같은 게 7평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까졌어요. 페인트가 물도 고여 있고 자박자박. 공사 다시 해야겠죠. 바닥 공사는 페인트 공사, 방수 공사는 다시 해 보인다. 이 끝에 물 다 쌓여 있죠. 자, 우리가 왔던 게 아까 전에 저쪽으로 보시면 4차선 도로에서 진입한 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진입해서 바로 1분 거리에 소재에 있는 경매물건이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 보세요. 굉장히 많죠. 아파트 단지도 많고 도심 속의 구축주택들은 다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 건물 보이세요? 여기는 농장입니다. 고추가 저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발 디딜 틈도 없겠네. 자, 옥상 상태는 이렇고 주변에 3면이 다 아파트 단지를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지나 수요층이나 유동인구는 풍부한 편에 속한다. 신축해서 추가적으로 건축행위를 통해 올근생 건물이나 혹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딱 적합한 지역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토지의 위치나
방향이나 도로의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량하다고 보여지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그럼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받아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약 2가지 정도를 예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축이겠죠. 현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 약 200%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현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약 140평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용 부분 코어라고 하는데 약 20평 정도를 날리면 120평 정도를 주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15평 사이로 약 9개 호실 정도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 1.5룸, 호룸, 투룸의 빌라의 전세 시세는 약 2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호실을 뽑는다고 하면 전세 구성 시 약 18억의 임대 수익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금은 전액 회수하고 돈이 남는 풀피 투자를 통해 나만의 건물을 수익형 건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 외에 근생 건물을 신축을 해서 통사옥으로 임대를 진행,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 상승 여파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다소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으니 지금의 최상의 베스트 출구 전략은 모든 호실을 멸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면 철거도 해주면 됩니다. 철거를 한 후에 신축할 수 있는 신축업자에게 매도하시는 것도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토지의 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낙찰 후 약 보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매입가 대비 최소 50%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매물건이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경매물건을 토대로 인해서 건물의 외적 가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시면서 보다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통해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2가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죠. 즉 내일 벌 돈을 미리 땡겨서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쓴 비용을 내일 벌어서 갚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빚을 다 갚으면 또다시 오늘의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 벌 돈을 미리 끌어다 써서 오늘의 즐거움을 만족시킵니다. 수레바퀴처럼 계속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방향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내일의 발전된 하루를 위해 오늘의 쾌락을 포기하고 보다 잠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쾌락을 포기하고 한 단계씩 성장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오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디면 내일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부의 주얼 차선이며 이 수입의 출처에 대한 파이프 공사로 인해서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씩 내일을 위해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제가 동반하며 같이 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